지사님, 눈이 아프면 안과, 이가 아프면 치과, 아이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28일 이전 신생아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우리 경기도에 있을까요? 전국 2010년 소아 전용 응급실을 10개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러나 신생아를 받아주는 경기도의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소아 신생아가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소아 응급 기관 및 어린이 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눈이 아프면 안과, 이가 아프면 치과, 아이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아마도 속으로 소아과를 생각하셨을 텐데요. 생후 며칠부터 몇 개월까지 또 몇 살까지가 소아라고 생각하시고 또 알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출생 후 28일 이상의 영아부터 만 18세까지를 소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8일 이전에 신생아가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28일 이전 신생아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우리 경기도에 있을까요? 아픈 아기를 안고서 경기도 내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러나 신생아를 받아주는 경기도의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내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는 단 한 곳,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C병원입니다. 소아 전용 응급실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M병원뿐입니다. 그마저도 M병원의 소아 전용 응급실은 폐쇄된 채 일반 응급실에서 소아 응급 환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성인보다 체구가 작고 성인과는 진료 방법이 다른 신생아는 일반 응급실의 치료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 소아 신생아가 아플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소아 응급 기관 및 어린이 병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2010년 소아 전용 응급실을 10개소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운영이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전화해본 결과 생사를 오가는 정말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생아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생아는 일단 열이 나면 제일 먼저 입원해야 하지만 아기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 제안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달빛 어린이병원, 대학병원 등 경기도 내 관내 병원 중 소아 전용 응급실 운영 현황과 소아뿐만 아니라 신생아 역시 진료가 가능한지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준비된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확대 요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속 확대를 하고 있고 전국에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 90개가 있는데 그중에 23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지원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건강보험 수가 만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추가 지원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함으로써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민 편의와 또 소아 진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지정 기준보다 완화된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7개소 육성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는 작년에 인구톡톡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되었고 또 소아 응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소아 응급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그 도의회 도움 지원과 함께 4개 군역 소아 책임 의료기관을 3월부터 운영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의료 대단으로 말씀하신 1개 의료기관 외에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진이 질병 등으로 사직해서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신생아 응급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부 전공으로 신생아 전공을 하신 선생님들만이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소아 응급 체계를 만들어 나갈 때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병원을 안산 장상지구에 추진 계획을 수립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가진 경기도 부모들은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고민의 밤을 지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화성, 광명, 시흥, 인접 지역인 안산 장상지구에 공공에서 주도하는 어린이병원을 설립한다면 안정된 의료진과 시설이 갖추어져 의료 공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 소아 환자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특히 소아과 의사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전공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앞으로 소아과 진료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있는 자원을 잘 네트워킹하고 활용해서 특히 진료권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없는 지역은 다시 한번 챙겨서 모든 진료권의 최소한의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등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늘봄학교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인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크게 다른 상황이며 교육감님께 제가 직접 현장의 이야기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공간 부족입니다. 기존의 학교 시설의 한정된 공간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교실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도입되면서 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경기도의 많은 학교들이 이미 공간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늘봄 교실 구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가장 큰 문제인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는 늘봄 학교를 운영하지 말라고 공문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지원은 없으니 도대체 아이들은 누구 보고 돌보란 말씀이십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돌봄 전담사와 같은 전담 조직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학교에서만의 책임을 전담할 것이 아닌 경기도교육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육부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토의를 해서 경기도는 각 지역에 맞는 이런 다양한 유연한 형태의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늘봄 공간이 부족한 문제는 특히 과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교실 공간에 머무르면서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머무르시는데 이러한 공간을 저희가 방과 후에 이제 늘봄 공간으로 같이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교사 연구실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 학교 안에서 다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와 연계를 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등을 같이 늘봄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거점형 학교로 지정을 해서 공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늘봄 인력 부족의 문제입니다. 전체 1,300여 개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2학기에는 늘봄 프로그램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간제 정원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370여 개 학교에는 단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제출한 추경안에 단기 인력을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추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늘봄 전담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학교는 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도입에 더욱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많은 일반 학교들은 장애 학생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전문가와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수학생의 늘봄학교 향후 시설, 인력 등 운영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윤정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교 늘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학기 시행 예정인 특수학교 늘봄은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31개 교회 초등 1학년 54학급을 대상으로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주강사와 보조강사를 지원하고 돌봄은 1학급당 1명의 보육 전담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학교별 1명의 기간제 교사를 추가 지원하여 장애 학생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문제의 원인은 주거비, 교육비 등 높은 양육 비용, 그리고 경제적 부담과 긴 근무 시간,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도의 부족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공공보육시설의 부족, 양육지원 서비스의 미비에 따른 사회적 지원 부족이라고 흔히 연구 결과와 언론 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엄마인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미시적으로 문화 및 예술 공간, 숙박 공간에서의 대가족 또는 다자녀 가정이 이용하기 어렵고 가족 친화적 숙박 공간 부족 역시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아이들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숙박시설과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은 세대 4인 가족에 거의 맞춰져 5인 이상인 저와 같은 가족들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자녀는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아졌지만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게 혜택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 생각합니다. 제가 자녀가 3명이 되며 가장 많이 들은 말 1위는 3자녀인데 혜택이 가장 많다던데 진짠가요? 2위는 애국자다. 3위는 3명이면 힘들어? 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3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사실 경기도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혹시 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사진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입니다. 보이시는 대로 테이블은 전부 4인 가족으로 되어 있어 다자녀 가족이 주말에 이용하려면 2개의 테이블을 붙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여간 눈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사진은 최근 개소한 경기도 교육청 북부 유아체험교육원의 프로그램 운영표입니다.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현장 방문 시 인원 제한이 4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4인에서 6인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이미 사실 연령 제한이 3세에서 5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인원 제한이 굳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은 함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족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이용 시 가족수 상한을 폐지하고 가족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인원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약 시스템의 개선과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이용 기준을 말씀드리면 도내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에서 5세 이하 하루 최대 300명 수용을 목표로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매월 1회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1회당 30가족으로 운영되고 가족 기준은 다자녀 가정을 고려해서 6인입니다. 단체와 가족 체험 운영, 만족도 조사 등을 꾸준히 분석하여 보다 많은 유아들이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